새 계약갱신 청구권, 전월세 상한제, 그러니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. 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불러온다는 취지였는데요. 이 계획대로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?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안타깝게도 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. 지난달 27일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전세가 6억 원에 신규로 계약이 됐습니다. 그런데 딱 보름 전인 12일에는 절반이나 싼 3억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. 자, 왜 이렇게 2주 만에 2배나 차이가 나는 거래가 이뤄진 걸까요? 이 6억 원 거래는 신규 거래, 그리고 이 3억 원은 갱신 거래이기 때문입니다. 갱신 거래, 그러니까 재계약은 임대차 2법에 따라서 이 보증금을 5%만 올려줘도 2년을 더 살 수 있지만 이 신규 계약은 심각한 물량 부족 속에 전셋값이 급등한 겁니다. 이런 상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.45%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 매매값은 0.21% 올랐는데요. 전세가 매매보다 무려 7배나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. 네,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세난 결국 매매 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. 이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정부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지만 이 주택 정책을 총괄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정부 내 진단이 엇갈리니까 대안이 쉽게 나올 수가 없겠죠.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이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결국 취소됐습니다. 이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건 지난 10월 28일이었는데요. 결국 오늘도 이 전세난을 해소할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